먼저 일단 저희가 대입 전형의 전반적인 숲을 이해하고 바뀐 입시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들을 파악해야 이 바뀐 입시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대학에 가는 방법은 기존의 입시와 바뀐 입시 모두 동일합니다. 6장의 수시카드, 3장의 정시카드, 총 9장의 카드를 활용해서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나는 수시를 모두 포기하고 정시로만 가겠다라고 선택을 했을 때 확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낮아지겠죠. 반대로 나는 정시를 완전히 버리고 오로지 수시로만 대학에 가겠다라고 했을 때도 대학에 갈 수 있는 확률은 낮아집니다. 결론은 입시에 있어서 무언가를 버린다라는 것은 그만큼의 위험 요인들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나는 수시와 정시 중 어느 것을 주전형으로 잡을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지 무언가를 버려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조금 위험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 고등학교의 친구들이 대부분이라고 했을 때 일반 고등학교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시와 정시 중에서 어떤 전형으로 더 대학을 많이 가는지 알고 계실까요? 일반 고등학교에서 사실 80% 이상의 친구들은 수시로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순간부터 나는 수시로 대학을 가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뭐 교과 전형을 쓸 것이냐, 종합을 쓸 것이냐, 또는 논술을 고려할 것이냐 이런 정도의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나는 수시로 가야지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서 수능을 완전히 버리는 순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고 불리는 그 조건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대학에 진학하는 데 있어서 선택의 폭이 줄어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이 수시 6장 그리고 정시 3장 총 9장의 카드를 모두 활용해서 대학에 갈 수 있는 최선의 확률을 만드는 게 입시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입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전형이 보시는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이 두 가지인데요. 일단은 학생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의 공통점은 학교 생활에 충실한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이 조건들을 채울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강점입니다. 앞서 우리가 잠깐 봤었던 논술 전형이 있었죠. 근데 이 논술 전형은 사실 내신을 가장 적게 보는 전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이 논술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일단 글을 잘 써야 되거나 뭐 수학을 굉장히 잘해야 되거나 이런 부담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학교 과정 이외에 별도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게 학생들에게는 사실 굉장히 큰 부담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논술을 주전형으로 고려하는 경우가 적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바쁜 학교 생활 속에서 좋은 내신을 받고 좋은 생기부를 만들었을 때 내가 교과로 더 많은 카드를 쓸 것이냐, 종합으로 더 많은 카드를 쓸 것이냐 이거를 두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두 전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내신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가장 크게 구분이 되는데요. 일단 내신을 보는 관점이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정량평가라는 것을 합니다. 즉 학생들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점수를 환산을 해서 객관적으로 숫자를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온 점수들을 가지고 등수를 세우는 거죠. 전국 몇 등부터 몇 등까지. 그러면 그 기준 안에 드는 친구들이 합격을 하고 점수에 미치지 못하는 친구들은 떨어지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사실 저희가 5등급제에서는 이 1등급의 기준이 10%까지 늘어났죠. 그러면 이 10%에 속하는 친구들 중에 1등으로 1등급이 된 친구도 있지만 전교 30등인데 1등급이 된 친구도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모두 다 같은 점수를 받는 게 교과 전형입니다. 그래서 내가 30등이든 1등이든 어떤 식으로든 그 등급 안에만 들어가면 환산 점수를 계산했을 때 합격 확률이 높아지는 게 교과 전형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보면은 아깝게 2등급의 문을 연 친구들, 아깝게 3등급이 된 친구들은 굉장히 억울할 수 있는 전형이 되겠죠. 거기다가 교과 전형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소위 말해서 상향 카드를 쓰고 싶다, 좋은 대학을 쓰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는 적합한 카드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을 가장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그 기준 안에 들어와야 합격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3년치 입결을 보게 돼요. 그러면 그 3년치 입결을 봤을 때 내가 그 기준 안에 들어왔어야 합격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지원을 하는 거지 그 기준 안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데 상향으로 넣어봐야지 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거는 뭐 로또가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굉장히 위험한 카드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교과 전형을 쓰기 조금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시는 최저 학력 기준의 충족률이라는 부분 때문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이 최저 학력 기준은 대학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아무리 내신이 1.0이어도 우리 학교에 오려면 수능에서 3합 7은 맞춰야 한다. 뭐 3합 8은 맞춰야 한다. 이런 식으로 기준들을 정해두는 거죠. 이거는 학교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 3합7이라는 건 어떤 조합을 해서든 세 과목을 합쳐서 7등급이 되면은 조건에 충족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반 고등학교의 친구들은 이 3합7이라는 기준을 정말 절반 정도도 못 맞춰요. 제가 실제로 지방에서 많은 친구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 내신은 1등급이고 너무나 성적이 탁월하게 좋은데 막상 모의고사를 보면 4등급이 나오고 5등급이 나오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게 이 친구들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죠. 이거는 학교에서 보는 시험의 유형과 수능의 유형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이 바쁘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수행평가 이 모든 과정들을 소화하다 보면 모의고사까지 챙기기에는 시간이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3학년 1학기에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서 보통 6월에서 7월 정도가 되어야 본격적으로 수능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딱 4개월, 5개월 준비한 걸 가지고 3합7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만큼 충족하는 친구들이 매우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과 전형 중에서 이 최저를 안 보는 대학도 있기는 해요. 우리가 학생들에게 희망이 되어주는 몇몇 학교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정말 내신이 좋은데 우리 친구들이 교과 전형에서 최저를 맞추지 못했을 때 쓸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대학은 건국대학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5번째 카드나 6번째 카드로 건국대를 쓰면 굉장히 위험해져요. 건국대학교는 사실은 교과 전형이지만 생기부를 30%나 보는 대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합격을 한다는 건 보장이 되지 않고요. 생기부가 반드시 좋아야지만 합격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건국대는 소위 교과 전형으로 내가 무조건 붙을 수 있는 대학교 절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라인에 있는 동국대학교도 최저를 안 보기는 하지만요. 동국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기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러면 나는 생기부는 부족한데 내신은 잘 챙겼고 수능 최저는 못 맞춘다 라고 했을 때 서울에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대학은 현실적으로는 광운대학교입니다. 그러면 내가 3년간 열심히 노력해서 1.0을 받았을 때 어느 라인을 갈 수 있을 것인가를 결정짓는 건 바로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입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모의고사를 보면서 내가 어느 정도 기준 안에 들어오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봤을 때 교과 전형은 뭔가 되게 까다롭죠. 일단은 내신이 아주 높아야 되고 그 높은 와중에 수능 최저도 맞춰야 되고 거기에 생기부도 반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저희가 수시 원서를 쓰자라고 했을 때 교과를 잘 안 쓰려고 해요. 일단 수능에 대한 부담이 있기도 하고 대학을 높이기도 힘들고 점수에 딱 맞는 대학을 써야 되기 때문에 교과 전형에 대해서는 크게 선호하지 않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시의 꽃이라고 불리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아까 말씀드렸던 교과 전형하고는 내신을 보는 방식이 많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정성평가라는 걸 해요. 이 정성평가는 우리는 내신을 굉장히 다각도로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신을 단순히 등급만 놓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학생이 몇 명의 인원이 들었는지, 그 안에서 몇 점을 받았는지, 평균 점수는 몇 점이었는지, 그리고 그 교과목에서의 수업 태도가 어땠고 탐구력이 어땠는지까지 종합적으로 보는 게 바로 이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신이 3등급인 친구가 내신이 2등급인 친구를 이길 수도 있는 게 바로 이 종합전형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합전형에서 중요하게 보는 3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성적의 추이입니다. 우리가 점점 올라가는 곡선을 우상향이라고 하죠. 바로 대학에서 선호하는 것이 이 우상향 곡선을 만드는 겁니다. 1학년 때 성적이 조금 아쉬웠다면 2학기 때부터 조금씩 올라가는 구조로 성적을 만들었을 때 아, 이 학생은 발전 가능성이 충분히 있구나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서 긍정적으로 점수를 받게 됩니다. 반대로 성적이 하락하거나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만큼 좋은 점수를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2학년 선택 과목을 고를 때 이걸 꼭 염두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과목을 골랐을 때 2학년 성적이 오를 수 있을 것인가, 이 과목을 들었을 때 떨어질 것인가, 이거를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순수하게 나는 성적이 오를 것 같은 과목을 골라야지 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두 번째로 종합전형에서 중요하게 보는 게 선택 과목입니다. 최근 입시에서는 사실 이 선택 과목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서울대가 발표한 권장 과목들이 있는데 이 권장 과목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권장의 수준이 아니라 거의 필수에 가깝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같이 지원하는 친구들의 대부분이 그 과목을 선택해서 듣고 그 과목들을 가지고 생기부를 제출을 하기 때문에 나만 안 들었을 때 물리 미이수로 인한 감점, 화학 미이수로 인한 감점, 이런 감점 요인들이 발생하면 당연히 입시에서 불리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2학년 때 성적을 올리면서 여기에다가 선택 과목이 나에게 유리한 걸 선택할 수 있는 학과를 잘 고르는 것부터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바로 생기부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합전형은 생기부를 전반적으로 중요하게 보는 편이에요. 이 학생이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이따가 자세한 생기부의 사례들을 보여드릴 텐데 이 학생이 학업 성적은 조금 아쉽게 나왔지만 인원이 너무 적었던 이유가 있었고 그 과목에 대한 탐구 활동들이나 관심도들을 봤을 때 충분한 탐구력이 있었고 학업적인 이해도도 있었다라고 보여지면 실제로 그 등급만으로 학생을 평가하지 않고 그보다 좋은 점수를 주는 게 바로 이 생기부의 역량입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볼 때 사실은 똑같은 학교, 똑같은 학과인데 어떤 친구는 1등급으로 들어오고 어떤 친구는 3, 4등급으로 들어온 이런 식의 편차들이 발생을 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전형, 즉 상향을 하고 싶다, 역전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가장 좋은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028년 대입 개편안부터 바뀐 것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내신 5등급 체제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내신을 9등급으로 구분을 해서 평가를 했었다면 이제부터는 내신의 범주가 5등급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고1 학생들은 이 5등급 체제에 맞춰서 성적이 나오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전체적인 석차 등급이 나오고 그 옆에 성취도가 함께 뜹니다. 이거는 3년 동안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함께 기재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함께 기재됐을 때 평가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더 눈이 가고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건 바로 상대평가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대부분의 과목이 상대평가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내신에 있어서는 더 많은 부담을 지고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9등급제에서의 1등급과 5등급제에서의 1등급이 동일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거는 대학에서 보는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9등급제에서 1등급이 되려면 전교에서 4% 안에 들어야 돼요. 그러면 정말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아주 소수의 친구들이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10%나 되는 범주가 다 1등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의 입장에서는 이 많은 1등급들 사이에서 변별을 가를 만한 요소가 필요한 거죠. 이 말은 더 이상 내신만 갖고 학생을 뽑는 전형은 조금씩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2등급의 경우에는 저희가 표를 극단적으로 해놓긴 했지만 사실은 4등급 초반에 들어오는 친구들까지도 2등급으로 넘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일반고에서는 마지노선을 2등급으로 자사고나 특목고에서도 마지노선을 3등급 정도로 잡는 게 현실적으로 좋은 대학, 인지도가 있는 대학, 상위권 대학을 공략할 때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변화는 바로 통합형 수능입니다. 제가 아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걸 꼭 맞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사실은 웬만해서는 4합, 즉 4과목을 다 맞춰야 되는 경우는 잘 없어요. 4합을 맞춰야 되는 경우는 메디컬에서도 꽤나 소수입니다. 정말로 최저가 타이트한 학교들, 이런 학교들이 4합을 맞춰야 돼요. 즉, 4과목을 다 잘해서 다 등급이 높게 나오는 경우는 흔치 않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은 3합을 요구하는 게 대부분이고 대학의 라인이 조금 낮아지면 2합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해야 되는 건 내가 여기에서 있는 이 과목들 중에 나는 이제 탐구를 과학도 하고 사회도 해야 되는데 거기다 수학은 확률과 통계도 하고 미적분도 해야 되는데 이런 과목들 사이에서 어떤 과목으로 최저를 맞출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과목, 자신 있는 과목을 강점으로 세워서 최저는 모든 과목이 골고루 잘 나오는 친구보다 한 과목이 두드러지는 친구들이 맞출 확률이 더 높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상황에서도 영어는 1등급인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나머지가 3, 3이 떠도 3합 7을 맞출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나에게 정말 믿음을 주는 과목, 안정을 주는 과목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바뀐 입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 그리고 그 이전의 입시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생기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내신의 변별력이 떨어지게 되죠. 아이러니한 건 학생들이 이 10% 안에 들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나 압박감은 더 커지는데 대학의 입장에서는 내신만으로는 이제 못 믿겠다. 그러면 다른 것도 봐야겠다. 생기부도 보고 면접도 보고 수능 최저도 보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요소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나는 교과로 가야지 혹은 정시로 가야지 라고 하는 경우에도 절대로 버리면 안 되는 게 바로 생기부입니다. 이 생기부는 최근에 수능 선발 기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제 수능도 더 이상 100% 수능이 아닌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대학교는 실제로 수능을 보고 정시로 학생들을 선발할 때 생기부로 정성평가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수능을 잘 봤어도 생기부가 안 좋은 친구들은 합격하기가 어렵죠.
비슷한 라인으로 고려대학교도 생기부가 아닌 내신을 같이 보는 전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학년 1학기가 끝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내신을 꼭 챙겨야 되는 이유가 이런 전형들 때문이에요. 그리고 연세대도 이제부터는 수능 100이 아닌 종합 정성평가를 하겠다라고 밝힌 상태고요. 동국대학교도 2027학년도부터 그럼 우리도 정성평가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점점 많은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수능 100이 아닌 생기부를 보는 형태, 내신을 보는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전형을 쓰든 생기부를 버리는 순간 대학에 가는 건 대학을 버리는 그런 일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